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우주 인프라 회사인 레드와이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분야가 바로 이 우주 분야인데요.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 않았고 미래에 급격히 상승할 분야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우주 관련 기업들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레드와이어는 입증된 기술력과 견고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가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주 인프라 개발 회사 레드와이어의 차트입니다. 딱 봐도 스펙 합병한 지 얼마 안 돼서 변동성이 엄청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주 인프라 관련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레드와이어는 한 회사가 아닌 여러 개 회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7개 회사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레드와이어입니다. 그럼 레드와이어는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드와이어는 사모펀드 회사인 A 인더스트리얼에 의해 2020년 6월 1일에 설립됐습니다. 6월 1일에 설립하면서 왼쪽에 보이는 에드콜 스페이스와 딥스페이스 시스템을 합병을 통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날 메이드 인 스페이스라는 3D 프린팅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레드와이어는 인수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20년 10월 19일에는 태양광 패널, 안테나 등을 만드는 로크로를 인수했습니다. 20년 12월 15일에는 페이로드 발사 기술 제조업체인 로드패스를 인수했습니다. 21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1년 1월 19일 디지털 엔지니어링 회사 오크만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하고 2월 23일 디플로이어블 스페이스 시스템을 인수했습니다. 그 이후 3월 25일 스펙 합병 발표를 하면서 기업의 가치는 615밀리언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 7개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합병된 에드콜 스페이스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에드콜 스페이스는 연구 및 군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우주선의 구성 요소를 설계, 제조, 통합 및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1957년부터 우주 부품 개발을 시작했으며 지구의 다른 행성을 갈 때 필수적인 제품들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2009년에 위성 자세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고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과 함께 나사에서 올해의 공급업체상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보면 태양 센서, 여러가지 테스트 및 제어 패널, 위성 추적기, 우주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딥스페이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우주선 설계, 개발 통합 및 테스트, 고화질 우주 카메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딥스페이스 시스템은 나사의 상업용 달 페이로드 프로젝트의 메인 회사입니다. 달 자원 정찰에 초점을 맞춘 착륙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설립된 디폴리어블 스페이스 시스템은 주로 태양열 패널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영상에 보이는 사진처럼 국제우주정거장에 태양 전지판을 납품했습니다. 고객으로는 보잉, 막사, 나사, 미 공군, 에어버스, 미국 연구기관, 로켓랩, 로키드 마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로드패스는 주로 우주선이나 위성의 열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20개 이상의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지난 3년 동안 200개 이상의 비행 제품이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AS9100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AS9100은 항공우주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으로 기존 제품들이 받는 ISO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로 메이드 인 스페이스입니다. 2010년에 설립된 회사로 3D 프린팅 개발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의 3D 프린트 회사가 아닙니다. 벨로 3D나 마크포지드, 릴레이티비티 스페이스처럼 우주선 관련 부품을 만드는 3D 회사가 아닌 우주에서 동작하는 3D 프린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주에 떠있는 우주선 내부에 3D 프린트를 납품한 업체가 바로 메이드 인 스페이스인 거죠. 그렇기에 회사명이 메이드 인 스페이스인 듯합니다.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동작하는 3D 프린트를 만든 회사입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메이드 인 스페이스의 제품이 사용되는 사진입니다. 뉴스에도 메이드 인 스페이스 제품이 나왔습니다. 한번 이 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우주공장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정거장에서 공구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 인공위성을 제조하는 프로젝트도 출범했습니다. 달 기지를 현지에서 조달한 자재로 건설하는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우주공장 시대를 앞당기는 요인입니다. 민간 우주업체 블루 오리진을 이끄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최근 중공업 관련 공장들을 우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공장이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지구는 거주지로 깨끗하게 남기고 필요한 물건은 우주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 나오는 뉴스를 보면 메이드 인 스페이스의 3D 프린트를 사용해서 우주에서 이미 200개 이상의 연장이나 부품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나사는 2022년 아키노트 1이라는 소형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아키노트는 우주 건축가라는 뜻으로 우주에서 3D 프린터로 태양 전지판을 찍어내 로봇팔로 조립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우주 쓰레기를 수집해 안테나, 반사경, 전원 장치 등으로 재활용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지금은 많은 수요가 없지만 미래 우주 공장과 곧 다가올 여러 프로젝트에서 메이드 인 스페이스의 제품이 많이 사용될 듯합니다. 그 다음 회사는 오크만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회사는 2012년에 설립됐으며 하드웨어를 만들긴 하지만 주로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입니다. 우주 비행선에 시스템을 만들고 테스트하며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하거나 신속하게 우주선이나 위성을 만들게 도와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크루입니다. 2010년에 설립된 회사로 태양광 패널, 안테나, 열관리 제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레드와이어는 하나하나 보면 큰 회사들은 아니지만 이미 견고한 매출이 있는 작은 기업들을 인수하여 우주선이나 위성 제품에 꼭 들어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에도 레드와이어의 제품들이 들어갔습니다. 8개의 디지털 태양 센서와 2개의 전력 부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를 이동할 때 쓰이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성에 최초로 동작된 소형 헬리콥터 인저뉴어티의 열 설계 테스트 시스템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인저뉴어티의 열 관리를 최적화하여 비행 시간 및 배터리 사용량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전개식 태양 전지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개가 이미 설치됐으며 2023년까지 4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초경량으로 제작됐으며 전력 용량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해 있고 나사의 중요한 공급업체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라크루저라는 엄청난 프로젝트에도 레드와이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솔라크루저는 보시다시피 엄청난 크기의 돛을 만들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우주를 돌아다니는 시스템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진만 봐도 엄청난 크기입니다. 2025년에 이 돛이 발사될 예정이며 레드와이어는 18,000개의 돛 개발 임무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레드와이어는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주의 여러 장비들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3D 프린트나 열 센서, 태양광 전지판, 태양 센서 등을 말이죠. 레드와이어의 고객들입니다. 2021년 매출에서 각 분야 고객들이 어느 정도 매출을 차지할지 대략적으로 표시도 해놓았습니다. 보시면 유명한 우주 관련 기업과 기관들은 전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대부분의 우주 제품에 레드와이어의 제품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레드와이어의 현재 매출과 미래 매출을 봐보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는 회사가 가장 잘 됐을 때 예상치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매출이 있는 회사들을 인수했다지만 이미 2020년에 매출이 119밀리언 달러가 있고 에비타 기준 흑자에 잉여 현금 흐름 또한 흑자입니다. 우주 관련 스펙주 중에서 이렇게 재무가 좋은 스펙주는 처음 본 듯합니다. 올해 매출은 2020년 대비 37% 상승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2020년 대비 10배 이상 매출이 상승하게 됩니다. 21년 1분기 실적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매출은 36밀리언 달러가 나왔고 이대로라면 2021년 예상 매출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280밀리언 달러의 백로그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9월 28일 제프리에서 최초로 레드와이어에 대한 타겟 주가를 발표했습니다. 매수 투자 의견과 함께 타겟 주가를 15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제프리의 그레그 콘레드 분석가는 레드와이어는 소형 인공위성 발사 증가와 우주 탐사 확대를 둘러싼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우주 부품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분석가는 레드와이어는 새로운 우주 경제를 위한
인스페이스 매뉴팩처링, 즉 우주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주선 디자인과 고도의 기술적인 부품, 차세대 기술을 포함해 독특한 우주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레드와이어는 엄청난 기업과 파트너십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있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분은 메이드 인 스페이스의 수석 프로그램 관리자 알리시아 캐리입니다. 버클리에서 비대면으로 우주 관련 강의를 하는 듯한데 여기 보이는 자막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전체 문장이 보이지 않지만 아마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문장을 가져와 봐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번역을 하자면 이에 대한 일부 개발 소식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마존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 아마존과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약 한 달 안에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메이드 인 스페이스 뉴스 내용을 말씀드릴 때 이 내용도 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우주 공장 시대를 만드는 데 있어 메이드 인 스페이스 3D 프린트 제품이 필수로 사용될 확률이 높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이 영상이 10월 1일에 올라왔으니 10월 안에 뭔가 뉴스가 나올 듯한데 아직 특별한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고 무조건 레드와이어를 절대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단순히 연관성이 높고 아마존과 파트너를 맺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무조건 아마존과 협력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할 것 같다며 무작정 매수하시지 마시고 이 레드와이어라는 회사의 가치와 기술이 미래에 더 큰 활약을 보일 것이라 분석이 된다면 적절한 가격에 분할 매수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매수하시다가 스펙 합병이 얼마 되지 않아 변동성이 크고 락업도 안 풀려서 들어갔다가 많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드와이어의 락업 해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레드와이어의 스펙 합병 비율은 기존 레드와이어 주주가 55%, 파이프 투자자가 15%, 스펙 주주들이 24%를 가져가게 됩니다. 10달러 기준 시총은 615밀리언 달러입니다. 파이프 물량은 락업이 없고 스펙 스폰서 물량은 너무 작으니 무시하겠습니다. 그럼 레드와이어 기존 주주들의 락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레드와이어의 기존 주주는 여기 보이는 두 가지 조건 중 먼저 만족하는 조건에 따라 해제됩니다. 첫 번째는 합병 마감일 1년 뒤이고 두 번째는 합병 마감일 150일 이후 30거래일 동안 20거래일 평균 주가가 12달러 이상일 경우 해제됩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 락업이 해제됩니다. 상당히 약하게 락업이 걸려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분석해보면 가장 길 경우 1년 뒤인 22년 9월 8일이고 가장 짧은 경우는 22년 3월 8일에 55%의 물량이 한 번에 풀리게 됩니다. 현재 레드와이어의 주가를 보시면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주식들은 아무리 좋아도 항상 분할 매수로 대응합니다. 기다리면 꼭 좋은 가격까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레드와이어는 분명 다른 우주 성장주들과 다르게 매출이 있고 이미 흑자인 회사입니다. 더구나 시총도 다른 기업들과 달리 충분히 작다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 말고도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투자 자료도 보시면서 추가 분석을 하시고 각자의 기준에 맞춰 투자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